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놀이평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평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놀이평가는 놀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의 행동이나 여러 정서 상태, 발달 수준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놀이평가를 통해서 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관찰되는 그 놀이 행동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놀이 행동의 내용들을 평가해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놀이 평가를 하는 대상은 저는 한 만 15개월 된 아이부터 이제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놀이 평가를 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능 검사를 할 수 없는 아동들도 상호작용 평가의 차원으로 놀이 평가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놀이평가가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의 놀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어떤 영역들을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또 알아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놀이평가라고 해서 처음에 놀이치료 받기 전에 또 하나의 심리검사처럼 놀이평가로 할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는 놀이평가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보여줬던 아이들의 놀이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그 놀이들을 분석을 하는 것들도 놀이평가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놀이평가가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놀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사 선생님들의 역량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놀이평가를 위한 자가 점검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 검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놀이를 분석을 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놀이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그 놀이가 현재 발달 주요소와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실력은 돼야 됩니다. 그럼 놀이평가를 위한 자가점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발달에 따른 놀이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아동기는 성인기와는 다르게 계속 점진적인 발달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죠. 똑같이 자동차를 선택했다고 해서 2세 아동이 자동차를 놀이하는 것과 6살 아이가 자동차를 놀이하는 것들은 현저하게 질적인 분석들이 달라지고 그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발달에 따른 놀이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감각 운동기에 적절한 놀잇감을 알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각 운동기는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에서 0에서 2세경의 영유아들이 주로 선호하는 놀이, 그 감각 놀이를 하는 이유와 방법,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영화도 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삐아제의 전반적인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각 운동기의 놀이의 특징, 전조작기의 놀이의 특징, 구체적 조작기의 그 활동의 특징들을 이해하면 아이들 파악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 놀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도 중요해요. 상징 놀이는 처음에 보통은 두 돌 경쯤부터 시작이 되죠. 두 돌 전에는 일상의 경험들을 표상하는 정도로 간단한 수준의 흉내내기 놀이, 프리텐드 플레이를 시작을 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놀이들이 영아기 때는 잘 못하지만 이제 유아기를 이제 지나면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징 놀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거. 그다음에 상징 놀이 주요 요소 중에서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적인 놀이들을 주로 다뤄주고 있는지, 똑같은 도구를 이용하지만 이 상징의 주 요소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또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또 이제 사회적인 놀이의 분류의 개념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사회성, 사회적인 놀이를 조금씩 해 나가죠. 영유아기를 벗어난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나의 역할을 주고 흉내내기, 또 엄마 놀이, 병원 놀이, 가게 놀이, 뭐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놀이의 형태가 처음부터 친구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놀이하기가 어렵죠. 처음에는 혼자 놀이 형태로 되다가 방관자 놀이로 변하고, 그다음 병행 놀이로 변하고, 연합 놀이로 변하고, 협동 놀이로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것. 구체적 조작기, 주로 학령기가 되겠죠.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의 특징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이제 학령기 7세, 8세 정도가 되면 어떤 게임이라고 하는 요소도 가미가 돼요. 게임, 놀이, 치료의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학령기 이후부터는 그 상징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현실적인 놀이,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놀이를 하는 방법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게임 놀이 치료의 방법과 특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동 놀이에서 나타나는 적응적, 비적응적 전략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동의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과 결국에는 이제 평가라고 하는 거는 서면으로 평가 보고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들을 또 갖추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볼 때, 아, 여기에 해당이 되구나, 아직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인식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점검표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놀이평가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놀이평가를 알게요. 네, 가장 큰 맥락으로 아동의 놀이와 행동의 특징, 그다음 패턴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놀이평가의 범주에서는. 그다음 놀이의 행동의 의미, 아이가 이 놀이를 왜 고른 거, 왜 이 놀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것을 뭐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냐? 주어소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주어소가 뭐라고 그랬죠? 호소하는 주된 내용이죠. 성담을 신청하신 이유 어려운 점들을 리스트를 하잖아요. 접수면접 기록지에 작서져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놀이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나 특성들이 드러나는지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처음 보게 되면은 첫인상, 입시일시 태도를 보게 되겠죠? 이때는 아이가 연령에 따른 발달을 하고 있나 체크를 해서 대략적인 어느 정도 체격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선호하는 손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니면 표정이 좀 드러나는지 아니면 아이가 약간 경직된 표정인 건지 정서 표현을 많이 하는지 말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인상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신체 성숙도 아동의 태도가 안전부절했는지, 긴장 위축되었는지, 느리게 행동하거나 과잉 행동이 있었는지, 평가자에게 적대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모와 분리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독특한 버릇이 있는지 등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 및 활동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탐색 활동이 과잉인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또 활동량, 대소근육, 조작 및 협응, 충동성, 주의력, 공격 행동 등 특히 공격 행동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한테, 사람한테 드러나는지 아니면 어떤 사물한테 드러나게 되는지,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놀이의 유형이 무엇인지, 주되게 갖고 놀고 있는 놀잇감의 범주, 놀잇감의 사용 수준, 그다음에 현실 검증력과 위기대처 부분에서 문제 해결력이 어떤지, 원하는 소품이 없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언어하고 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에는 표현 언어, 수용 언어죠.
언어 표현, 언어 이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언어 표현에는 발화량, 말하고 있는 양 정도, 발화 수준, 말하는 수준, 속도, 크기, 말의 양, 조음, 명료도, 말더듬, 유무, 목소리 톤, 말하기 태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발달장애에 있는 아이들은 드러나는 게 뭐예요? 뭔가 발화량의 차이가 있게 되겠고, 약간 조음, 명료도도 차이가 날 수 있겠고, 주되게 나타나는 건 뭘까요? 목소리 톤이 이제 모노톤. 높낮이가 없고 일정한 톤으로 말하는 경향성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놀이평가에 대해서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높고 낮음 있잖아요. 근데 발달 지연인 아동,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동들은 그 부분이 일정한 톤이다. 라는 그 주된 특징을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 이해는 지시 따르기, 질문 이해하는 거, 반향어의 유무, 따라하는 거, 어휘력과 언어 유창성, 활용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활용 언어는 일상에서의 주고받기식 표현 방법이에요. 활용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들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정서 표현과 놀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정서와 감정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놀이의 주제를 통해서 내재된 어떤 감정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서가 얼마나 다양한지, 정서의 유형과 정도, 그 상황에 적절한지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놀잇감에 투사되는 감정 표현이 되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지,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지, 자기 욕구와 바램을 살피는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지, 불안한 면들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려움과 관련해서도 어떤 두려움, 긴장,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울감, 충동성, 공격성, 애정, 인정욕구, 자기조절감 등을 표현하는지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기상, 자기 통제감,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유능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징 놀이나 게임 놀이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호작용 패턴, 사회성 부분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뭐와 분리가 용이한지, 긴장 수준, 상호작용의 욕구의 수준, 상담자를 이제 대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청을 하는지, 제한 설정에 대한 수용 정도, 제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위험한 물건 던지거나, 상대를 때리거나, 갑자기 방을 나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한 20분 정도 선생님이랑 놀이할 거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수용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및 놀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이가 선택한 놀이가 무엇인지 체크해 보는 거, 놀이의 행동 및 놀이 주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 언어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로 짧게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호소와 관련된 것들을 인터뷰하듯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너 소원 무엇을 얘기할래? 마법사가 된다면 바꾸게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제 보고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까요? 네. 보고서는 많이 연습이 또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죠. 놀이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관찰할 부분을 여러 발달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작성할 때는 평가자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술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정 행동을 기술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자의 소견들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의 놀이평가는 아동의 사례 개념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과정 중에 어떤 잘 진전이 되고 있는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치료의 목표 달성과 어떤 종결을 하기 위한 수단, 종결을 하기 위한 판단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놀이치료사가
1회기부터 한 4회기까지 회기를 정리한 부분을 놀이평가 양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평가지를 작성을 이제 하고 나서는 작성할 때 항상 아동의 놀잇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상상놀이를 한다. 라고 할 때는 각자의 정한 역할에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상상놀이 할 때는 아동이 제한한 다양한 역할을 수용해서 놀이해 주는 거죠. 정말 수용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는 나쁜 사람 역할도 할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치료사에게 주는 역할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처음엔 어떤 역할인지 물어봐서 최소한 어떤 장소인지, 어떤 누군가의 역할인지, 어떤 역할인지 단서를 찾는 것까지 치료사가 해줘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보면서 일단 얘가 어떤 단서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상상놀이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놀이평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놀잇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상상놀이에서는 각자 정한 역할에 반응해 주는 것, 기능 및 조작놀이에서는 질문 없이 상호작용하기 뭐였죠? 언어 반영, 행동 모방, 행동 묘사 해주는 거, 놀이평가 양식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면 1회기부터 3회기까지나 4회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한번 평가 보고서를 써보셔서 스스로 자각 슈퍼비전도 받으시고 스스로 한번 내가 맡았던 사례에 대해서도 놀이를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놀이평가와 관련해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